기업들 결국은 온다. 우선 빚부터 갚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장사 회사채 발행 금액입니다. 회사채는요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 회사채가 시설자금으로 투자가 될지 운영자금으로 투자가 될지 아니면 차환자금으로 쓸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장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엄청 충격적입니다. 진짜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표 하나가 있으면 진짜 세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상장사 회사채 발행을 보면 그 꼬리표 왜 발행하느냐 거기에 따르면요 차환 금액이 너무 큽니다. 차환이라는 것은 돈 갚자의 돈 갚자, 빚부터 갚자의 빚부터 갚자. 2021년에는 46조 2730억 중에서요 25조 4천억 원 53.6%가 빚부터 갚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2022년에는 60.6%가 빚부터 갚자고요. 2023년 작년에는 70.5%예요. 그런데 올해는 심각합니다. 1월에서 9월까지 41조 1665억 원 중에 31조 773억 원 무려 75.7%가 빚부터 갚자입니다. 빚부터 갚자. 심각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기업들은요 2020년 후반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벌어서 빚도 갚고 이자도 갚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2021년 2022년 경기가 조금 좋았으나 2023년부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말부터 2022년 동안 벌었던 돈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빌렸던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빚이 더 쌓이겠죠. 빚이 더 쌓이면요 계속 빌려야 됩니다. 대출을 받든지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계속해서 빚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빚이 점점 저는 악순환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빚내서 빚 갚는 거 말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여러분 운영자금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운영자금은 2021년 12조 9,579억 원에서 2024년 9월에는 7조 2,412억 원 많이 줄어들었다고 쳐요. 문제는 시설자금이에요. 시설자금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21년 8조 7,251억 원이 2024년 9월에는요 2조 8,9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시설자금이 늘어야지 기업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결국 말입니다.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빚 갚느라고. 빚내서 그것도 빚 갚느라고 정신없습니다. 41조 1665억 원의 회사채 발행액 중에 31조 773억 원이 계속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난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차환 금액이 75.7%고요. 운영자금이 17.6% 7조 2,412억 원이 그런데 시설투자 7%밖에 안 됩니다. 2조 8,980억 원밖에 안 돼요. 시설투자가 적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정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선 빚부터 갚자인데 빚 갚다가 볼일 다 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시설자금은요. 보통은 전체 회사채 한 20% 가까이가 시설자금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2조니까 물론 아직 2024년은 1월에서 9월까지니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23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23년으로 돌아가면 전체 금액의 4조 5,268억 원. 이게 지금 시설자금이잖아요. 10.5%밖에 안 됩니다. 10.5%. 2022년에는 20.8%, 2021년에는 18.7%예요. 다시 말해서 시설자금이 적어도 빚내서 투자하는 것 중에 20%는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20%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10%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려고 그러면. 게다가 여러분 빚이 적지도 않습니다. 회사채 발행액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2024년 9월까지 673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지금 전년 대비 증가율이 회사채가 4.9%입니다. 4.9%면 2020년 10.1%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2022년 마이너스 0.2%나 2023년 2.9%보다는 많은 수치죠. 빚내서 빚 갚는단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기업은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은요. 어떤 식이든 빨리 빚을 갚고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온다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뭐가 오겠습니까? 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당연히 위기가 올 거죠. 그 위기를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빚부터 갚고 또 현금을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기고 그러면서 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어렵다. 그 말이 그냥 한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틀리는 거 보셨습니까?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일 지표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단일 지표. 뭐 1년만 가지고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추세선 2019년까지 2024년까지 회사채가 계속 늘더라.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빚내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기업들에게는 절박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기사가 많이 안 써져서 그렇지 지금 제가 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써지고 제대로 안 알려지면 저는 더 심각한 양상이 앞으로도 퍼질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도요. 저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상태가 저러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벌써 말입니다. 저성장의 고리라는 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3분기부터 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9분기째 어려운 거예요.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10분기째 어렵지만 10분기째 어렵다는 게 2022년 2분기부터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022년 2분기는 그래도 괜찮았다. 2023년 3분기부터 최악을 맞았다.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돼 간다는 것.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 지금 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만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제도 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도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업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